혀를 잘라야죠. 이걸 어떻게든 잘라버려야지. 안녕하십니까. JY법률사무소 이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던 3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여대생. 과연 이 여대생한테 이제 죄가 적용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혀가 절단이 됐으니까 일단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실 그거는 처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당방위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 처벌을 안 한다는 거고, 과잉방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심했다. 근데 하지만 처벌 안 해주게 특수한 상황에 처했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서 검찰 사건이 송치가 되면서 경찰의 의견은 죄가 안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정당방위는 아니다. 너무 심했다. 혀까지 절단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좀 심하긴 했었어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과잉방위로 돼서 벌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과거에 이제 유사했던 사건들이 은근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한번 소개가 됐었던 적이 있었고, 뉴스에 나왔던 사건 중에 1964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18살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다가 혀를 또 깨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상해죄로 오히려 처벌을 받는 상황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이제 유죄 판결, 정당방위, 과잉방위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아예 유죄 판결 딱 나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받고 끝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89년도에도 대법원에서 한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강제추행범의 혀를 이제 깨물어서 절단이 됐는데 이때는 정당방위가 된다라고 봤었어요. 계속 이상하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혀를 절단을 이제 하면서 방어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처벌을 받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89년도에 이제 대법원의 제동에 걸린 거죠. 야, 그거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긴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최종적으로 딱 결론이 나와서 1989년도에는 정당방위로 사건이 끝났었습니다. 많이 발전했죠. 1964년도에 비하면. 근데 2012년도에는 이번엔 아예 검찰에서 이건 정당방위가 맞다 해가지고 기소를 아예 안 했어요. 동일한 사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아예 검찰에서 기소조차 안 했었습니다. 그때도 과잉방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정당방위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지금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지금 넘어간 상태인데,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라고만 지금 해서 넘어갔는데,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죠. 검찰에서 이거를 정당방위로 처벌을 안 하는 쪽으로 갈지 과잉방위로 인정을 해서 처벌을 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야, 성범죄 당했고 혀가 잘렸어. 그럼 뭐야?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 두 사람의 관계도 봐야 되고, 만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혀 절단되는 그 앞뒤 전후 사정 전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지, 혀 잘렸으니까 무조건 정당방위 그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번 사건은 지금 검찰에 넘어간 상태니까 검찰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정당방위 맞다고 봐요. 네, 혀를 잘라야죠. 이게 제가 변호사가 아니면 가위로 가서 자르는 게 맞다 말을 하겠지만 그건 아닌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방어하다가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잘라버려야지 하고 했다기보다는 나한테 더 이상 어떤 나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의 목적으로 그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냥 혀가 절단됐다는 결과가 발생한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혀가 절단돼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게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 미필적 고의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자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정당방위로 막 나가야 사람들이 인식을 할 때, 야, 내가 잘못해서 나쁜 짓을 하면 혀가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본능적으로 무서운 게 있어야 이런 범죄가 발생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혀가 잘리면 네. 사망에 이를 네. 뭐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겠죠. 상해 치사가 될 수도 있죠. 치사가 상해 치사가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정당방위. 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판례 예상이요? 개인적인 의견. 저는 그것도 정당방위로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해 결과 발생했는데 그게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까지 된 거잖아요. 그게 일이 커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일이 커진 건데, 그게 상해 결과가 됐든 사망의 결과가 됐든
물론 그 정도 때문에 판단할 때는 반드시 다르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성범죄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침해를 당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야말로 가해자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뭐 좀 막말로 표현하면 감수하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쉽게 얘기하면 잘려도 싸다는 거죠, 그죠? 거부하는 상해는 정당방위가 될 것 같은데 만약 죽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한쪽의 성은 전부 다 가해자고 한쪽의 성은 전부 다 피해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보면 항상 그렇게 이제 대립 구조로 싸우니까 그게 아닌데 이제 오늘 이제 결론 아닌 결론 말씀 조금 좀 거칠게 표현하면 당해도 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노 민스 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싫다고 했으면 이제 싫은 건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가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거기에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맞죠.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억울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아직 검찰에서 결론 안 나왔지만 그 수순에 맞춰서 정당한 판단이 내려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